2025년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여기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양극화입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는 한국 경제가 이미 1%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죠. 정부의 역할도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 촉진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의 조정 능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보조금 정책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해외 투자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침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이 겪었던 디플레이션 같은 단일 과제가 아닌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대내외 불균형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 장기간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을 경험하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장기 침체를 유지하며 주요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역시 크게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거품이 붕괴하면서 기업과 가게는 대규모 부채를 떠안았고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1991년부터 20년 이상 하락세를 기록하며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공공시설 확충 등 인프라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990년대 GDP 대비 60%에서 현재는 2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 수익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연평균 GDP의 약 3%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해외 생산과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수 경제의 부진을 상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꾸준히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요타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도 일본의 안정적인 장기 침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높은 수준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심의 고용 시스템은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실업률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빈부 격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소비 심리의 극단적인 위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은 더 복합적입니다. 일본은 주로 대내적인 디플레이션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한국은 대내외 불균형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처럼 해외 투자로 경제를 보완할 여력이 부족하며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훨씬 심각합니다. 결국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경제적 교훈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환경도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성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한국의 수출 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 재정 적자 확대, 이민 제한 같은 정책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며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외국인 투자 감소,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1%로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 환경은 한국 경제를 더 큰 압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의 25%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기업의 파산과 미완성 주택 문제는 중국 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한국의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겹치며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면한 대중국 무역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공장을 세우고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국내적으로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축이지만 최근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통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물가와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특히 외식업, 레저 산업 등 비필수 소비재 분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며 기업의 투자 의욕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진과 글로벌 리스크,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과 구조적 문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전략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해야 할까요?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구조적 개혁과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동원 교수는 올해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내수 회복력과 미래지향적 혁신이 실패할 경우 한국은 장기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조세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트럼프 재선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며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며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사에서 한국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북미산 전기차와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5G 네트워크와 AI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업,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그린 수소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강화, 디지털과 친환경 혁신, 내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통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촉진과 과감한 부양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적응하며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단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